자,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외에도 뭐 이과 그리고 여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갈리고, 이게 학은제라는 거를 단순히 그냥 위에 있는 두 가지처럼 이게 대표적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개개인마다 내가 지금 학은제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학사 편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Y편입입니다. 오늘은 학사 편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이 학사 편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요. 학사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학사 편입을 하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던가 돈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고민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학사 편입은 어떤 학생들한테 좀 어울릴까? 어떤 학생들이 이걸 하면 좋을까? 요거를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사 편입은 이런 분들한테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일단 재수생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편입 같은 경우에도 수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이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다른 게 없어요, 딱히. 그러니까 수능이나 편입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입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붙진 못해요. 오히려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막 뭐 합격률이 뭐 100%다. 뭐 합격률이 막 90%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뭐 그럼 거기서 그냥 다 붙여야 돼요. 거기서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 자체가 높으면, 그러니까 우리 Y편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을 때가 8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형학원 같은 경우에도 100%가 안 되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럴까? 결국에는 지원하는 인원 대비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집 인원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모집 요강을 한번 보시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좀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럼 이제 재수생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꽤 많아.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합격 수기만 보죠. 이 합격 수기만 보면은 대부분이 막 붙는 것 같고 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잘 보시면 누가 불합격 수기를 올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붙어서 너무 좋아 이러는 경우들은 많아도, 내가 떨어져서 어떻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수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좀 멘탈이 좀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수생들이 꽤나 많은데, 이 재수생분들한테는 사실 학사 편입을 좀 추천을 드려요. 내가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어야 돼 라는 게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거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쉬운 게 학사예요. 그래서 저는 재수생분들한테는 꼭 학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압박감, 재수생이다. 내가 재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이번엔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이 재수생의 압박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학사 편입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자, 두 번째는 어,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이랑 학사 편입 모집 인원이 거의 비슷한 경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편입이 되게 적게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되게 적게 뽑는 학교들. 대표적으로 지금 옆에 보이시는 숭실대라던가 혹은 뭐 숙대라던가 이런 식으로 엄청 적게 뽑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명, 두 명 뽑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게 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뽑는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학사 편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학사 편입은 기본적으로 이 학사 편입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들보단 일반 편입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요, 경쟁률이 낮아요. 경쟁률이 낮아. 이 경쟁률이 낮을 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경우죠. 모집 인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되게 비슷한 경우, 혹은 뭐 학사 편입이 조금 많이 뽑아서 모집 인원이 일반 편입과 거의 비등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학사 편입을 갖고 그러니까
학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외에도 뭐 이과 그리고 여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갈리고, 그러니까 학은제라는 거를 단순히 그냥 위에 있는 두 가지처럼 이게 대표적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개개인마다 내가 지금 학은제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직장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뭐 재학생인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경우의 수라는 건 없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이과라든가 여대라는 변수도 있고 여러 개인 사정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알바하는 경우도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 상담할 때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상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편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